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결혼하겠어. 강민준의 목소리가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깊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한 번도 거절당해본 적 없는 사람의 목소리. 그의 손에는 돔 페리뇽 로제 크리스탈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포식자가 먹이를 보는 듯한 조롱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볼룸에 있던 300명의 손님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다. 여성들의 하리 윈스턴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였다. 남성들의 파텍 필립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다. 이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0.1%가 모인 자리였다.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유명 예술가들, 그리고 그들의 화려한 배우자들. 민준의 말은 채찍처럼 기대에 찬 침묵을 갈랐다. 그리고 1초, 2초, 3초 후, 폭소가 터져나왔다. 웃음소리는 천장의 거대한 스와로브스키 샹들리에에 부딪혀 울렸고, 24캐럿 금박으로 칠해진 벽과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 쳤다. 여성들의 하이힐 소리, 남성들의 핸드메이드 구두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세상에, 민준이가 또 시작이네.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며 킥킥거렸다. 저 웨이트리스 불쌍하네. 완전히 망신당하겠어. 다른 남자가 위스키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그곳, 샴페인 트레이와 은밀한 그림자들 사이에 서 있던 사람은 윤서아였다. 25살, 신라호텔 케이터링 팀 소속. 검은색 유니폼에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그 엘리트 계층에게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트레이 위의 샴페인 잔들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유니폼도 함께 떨렸다. 300쌍의 눈이 그녀를 응시했다. 어떤 눈빛은 호기심 어린, 어떤 눈빛은 동정하는, 그리고 대부분은 즐거워하는, 마치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기다리는 관중들처럼. 서아는 벽 쪽으로 천천히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군중이 그녀를 원형으로 둘러쌌다. 탈출구가 없었다. 그녀는 무대 중앙에 갇혀 있었다. 저기 봐. 도망가려고 해. 한 젊은 남자가 소리쳤다. 당연하지.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어. 옆에 있던 여성이 코웃음 쳤다. 서아는 목구멍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깨어나고 싶은 악몽. 하지만 그녀는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거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로 무너질 것을 기대했다. 그들은 그녀가 죄송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달아날 것을 예상했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결말이었다. 가난한 웨이트리스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물러서는 것. 하지만 서아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아래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오래전에 묻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오래전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 분노. 그 밤, 바로 그 볼룸에서 사치가 정의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웃음소리마저 잊을 수 없는 침묵에 삼켜질 것이라고는. 왜냐하면 윤서아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1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 그리고 오늘 밤, 그 비밀이 부활할 것이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우아한 향수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측정되고, 절제되고, 거의 손댈 수 없는 듯한.
각각의 음표는 완벽한 턱시도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손에 든 채 웃는 손님들 앞에서 경건하게 고개를 숙이는 듯했다. 샹들리에의 빛은 천장에 매달린 태양처럼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을 비추며 모든 구석의 사치를 배가시켰다. 그 화려함 한가운데서 그가 공간을 지배했다. 강민준, JK그룹의 후계자. 그는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의 확신으로 걸었다. 그의 검은 턱시도, 완벽한 흰색 조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비스듬한 미소는 그를 시선의 불가피한 중심으로 만들었다. 마치 볼룸 전체가 그의 모습을 액자에 담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움직였다. 한쪽에서는 샴페인 트레이와 조심스러운 움직임 사이로 그녀가 있었다. 윤서아. 검은 유니폼과 하얀 앞치마, 낮게 묶은 머리가 그녀 얼굴의 섬세함을 드러냈다. 보석도 없고 인공적인 것도 없이 그저 타인의 풍요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란 사람의 학습된 침묵만이 있었다.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속삭임을 나눴다. 어떤 이들은 방금 민준이 던진 조롱을 기억하며 웃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더 맛있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예감에 흥미진진해했다. 웃음소리의 메아리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지만 그 축제 같은 표면 아래에는 웨이트리스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려는 집단적 기대가 숨어 있었다. 민준이 바이올린 활로 샴페인 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크리스탈의 딸랑거림이 나이프처럼 웅성거림을 잘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깊은 목소리와 계산된 연극성으로 선언했다. 오늘 밤은 실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볼룸은 웃음과 박수의 물결로 대답했다. 그는 트레이를 두 손으로 잡고 있는 서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대리석 위에서 군대식 박자처럼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따랐다. 모든 숨결이 그녀가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가 그녀 앞에 섰을 때 민주는 왕이 왕호를 건네듯 오만하게 바이올린을 내밀었다. 그의 자신 있는 미소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서아는 뺨으로 피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질식시키면서도 동시에 떠받치는 열기였다. 트레이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뭔가 더 있었다. 그곳에 있던 누구도 읽지 못한 조용한 힘이. 볼룸 전체가 기대에 찬 침묵 속에 정지했다. 마치 오케스트라까지도 반응을 기다리는 듯 손님들은 확실하다고 여긴 굴욕을 목격하기 위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단호하게 트레이를 붙잡았고 입술은 말없는 결의로 굳게 다물어졌다. 그 밤, 바로 그 볼룸에서 오래된 비밀이 빛을 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었다. 볼룸의 웅성거림은 불안한 소문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시선, 제스처, 신경질적으로 딱 닫히는 부채만으로도 기대로 공기를 채우기에 충분했다. 강민주는 승리의 입장을 음미하는 배우처럼 그 침묵을 즐겼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거짓 순진함으로 물으며 제자리에서 돌았다. 쇼를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웃음소리가 돌아왔지만 더 절제되어 있었다. 마치 관객이 잔치에 몸을 맡기기 전에 먼저 주인의 신호가 필요한 것처럼. 민준이 바이올린을 들어 올리고 과장되게 살펴본 다음 뭔가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손에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닙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어조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엄숙했다. 여기에는 수세기의 음악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웨이트리스가 현 하나 조율하는 법조차 알 것 같지 않습니다. 그 타격은 직접적이었다. 한 손님이 콧김 같은 웃음을 터뜨렸고 여러 명이 뒤따랐다.
귀부인들은 오페라 하우스 객석에서 저속한 코미디를 관람하듯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바이올린을 서아에게 내밀었다가 무방비한 동물을 도발하려는 놀이처럼 갑자기 뒤로 빼냈다. 자, 시도해봐요. 그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하든지, 아니면 테이블 닦는 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서아의 위장이 수축했지만 바른 굳건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경멸로 그녀를 벗기는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꼈고 손에서 얼굴까지 뜨거운 물결이 올라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까지 조율의 웅성거림 속에 머물러 있던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침묵했다. 은빛 머리의 지휘자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지휘봉을 내렸다. 공중에 떠있던 음표들이 꺼진 반딧불이처럼 사라졌다. 조용히, 민준이 갑자기 바이올린을 깃발처럼 치켜들며 외쳤다. 이 아가씨가 불가능한 것을 증명하려 할 때까지 단 하나의 음표도 원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잔인한 무게로 떨어졌다. 음악가들은 항의 없이 복종했고, 볼룸 전체가 서아의 모든 숨소리를 증폭시키는 음향 진공에 잠겼다.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다. 1초도 못 버틸 거야. 또 다른 목소리가 조롱하며 덧붙였다. 빗자루를 가져와야겠어. 그녀 손에는 그게 더 유용할 테니까. 그 조롱의 메아리는 채찍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서 서아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밖의 소음이 내 안의 음악을 빼앗게 하지 마.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 윤혜진이었다. 어린 시절 그 오후들에 그녀에게 몸을 기울이며 그 기억이 폭풍 한가운데서 용기의 불꽃을 주었다. 민준이 고개를 숙여 사냥꾼이 먹잇감의 저항을 재는 것처럼 그녀를 연구했다. 들어봐요, 아가씨. 그가 바이올린을 몇 센티미터 더 가까이 들어 올렸다. 이 기회를 주는 건 당신이 실패할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독을 주입하듯 덧붙였다. 그리고 실패하면 여기 있는 모두가 당신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의 마지막 말들은 문장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눈은 서아의 얼굴, 목, 그녀의 손까지 훑었다. 마치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것처럼. 손님 중 한 명, 화장을 진하게 한 여성이 킥킥거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불쌍해라. 부끄러움에 죽을 거야. 또 다른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배팅을 제안했다. 첫 음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걸자. 서아는 그 모든 것을 들었다. 모든 단어, 모든 웃음, 모든 경멸. 그것은 그녀의 피부를 갉아먹는 상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척추는 여전히 곧게 서 있었다. 민준이 반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입이 그녀의 귀에 거의 닿을 정도가 되었다. 그의 향수는 비싸고 공격적이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악기를 만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속삭였다. 이건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1720년작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당신 인생 전체보다 더 가치 있죠. 서아의 턱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가치는 가격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순간 침묵이 깊어졌다. 민준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특히 그런 대답은. 뭐라고? 그가 웃음기 없이 물었다. 가치는 가격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서아가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반복했다.
진정한 음악가는 악기의 값이 아니라 악기에 담는 영혼으로 평가됩니다. 몇몇 손님들이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웨이트리스가 저항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이마에 작은 정맥이 튀어나왔다. 그는 모욕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하인에게. 감히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감히 내게 음악에 대해 가르치려 하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서아가 대답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볼륨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대결이 더 이상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세계, 두 가치 시스템, 두 영혼의 충돌이었다. 민준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기쁨이 아닌 분노의 웃음. 좋아, 그가 바이올린을 그녀의 손에 거리 던지듯 밀어 넣었다. 그럼 그 진실을 보여줘요. 지금 당장. 여기 모든 사람 앞에서. 서아의 손가락이 바이올린의 목을 감쌌다. 악기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리고 묘하게 익숙했다. 그녀가 활을 집어들었을 때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볼륨의 모든 눈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서아의 손가락이 현에 닿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것은 볼륨에 있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온도도, 빛도, 공기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변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방에 들어온 것처럼. 서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요했다. 거의 평화로웠다. 조롱하는 군중, 황금빛 사치, 민준의 독사 같은 눈빛,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녀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서아야.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이란다. 내 심장이 기억하면 내 손이 따라갈 거야. 그 목소리는 윤혜진의 것이었다. 한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연주회마다 매진되던 전설. 카네기 홀, 베를린 필하모닉, 빈 무지크페라인을 정복했던 거장. 그리고 10년 전, 자동차 사고로 38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서아는 이제 25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15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모든 오후, 모든 레슨, 모든 음표는 여전히 그녀의 근육, 그녀의 뼈,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아의 삶은 무너졌다.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사라졌다. 집은 팔렸다. 바이올린들도 팔렸다. 서아는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일했다. 식당, 편의점, 청소, 그리고 마침내 신라호텔의 케이터링 팀. 10년 동안 그녀는 바이올린을 만지지 못했다. 여유가 없었다. 시간도, 돈도, 마음의 공간도. 하지만 음악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조용히 숨쉬며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오만한 남자의 바이올린을 손에 들고, 그것이 깨어났다. 서아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다. 단지 결의만이 있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턱 아래에 놓았다.
완벽한 자세. 마치 악기가 그녀 몸의 일부인 것처럼. 활이 현에 닿았다. 그리고 첫 음이 태어났다. 첫 음표는 속삭임처럼 나왔다. 너무 부드러워서 볼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었다.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서아는 베버의 아다지오를 선택했다.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감정적으로 노출되는 곡, 연주자가 자신을 숨길 곳이 없는 곡. 각 음표는 영혼의 고백이었다. 볼룸 전체가 얼어붙었다. 조롱하던 미소들이 얼굴에서 천천히 사라졌다. 웃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죽었다.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공중에서 정지했다.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서아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과 아름다움의 가면이었다. 활이 현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이야기가 풀려났다. 상실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생존의 이야기. 민준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방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그의 권력이 미끄러지는 것을. 그는 서아를 멈추려 했다. 그의 입이 열렸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볼룸에 있는 모든 사람, 억만장자들, 귀부인들, 사업가들, 사교계 명사들, 모두가 최면에 걸린 듯했기 때문이다. 음악은 계속되었다. 서아의 손가락이 지판 위에서 춤을 췄다. 그녀의 활은 노래했다. 그리고 각 소절마다 무언가가 깨졌다. 오말의 벽, 계급의 벽, 경멸의 벽. 앞줄에 앉아있던 나이든 여성이 눈물을 닦았다. 그녀 옆에 있던 남자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뒤쪽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흐느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박진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불가능해, 그가 속삭였다. 저 기법은. 그는 멈췄다. 왜냐하면 그가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 진동. 그 음색. 그 숨결. 이것은 독학이 아니었다. 이것은 재능도 아니었다. 이것은 계보였다. 이것은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스타일을 알았다. 10년 전 은퇴 콘서트에서 단 한 번 들었던 윤혜진의 스타일. 세상에 박진수가 더 크게 속삭였다. 저 아이는. 서아가 크레센도로 들어갔다. 음악이 부풀어 올랐다. 볼륨이 소리로 가득 찼다. 더 이상 호텔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당이었다. 사원이었다. 신성한 공간이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는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끔찍한, 되돌릴 수 없는 실수. 그리고 볼룸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것을 보고 있었다. 서아가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그것은 깃털처럼 공중에 떠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완전한 침묵이 뒤따랐다. 3초, 5초, 10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숨 쉬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폭발이 일어났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성들이 울었다.
남성들이 소리쳤다. 브라보! 브라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가능하지?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박진수가 연단을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경외로 가득했다. 당신은, 그가 말을 더듬었다. 당신은 윤혜진의 딸이군요. 볼룸이 다시 침묵에 빠졌다. 모든 눈이 서아에게 고정되었다. 네,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윤혜진 선생님의 딸입니다. 웅성거림이 군중을 휩쓸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며 속삭였다. 윤혜진? 그 윤혜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녀의 딸이라고? 민주는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박진수가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서아를 가리켰다. 이 젊은 여성은 10년 동안 바이올린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10년입니다. 그런데도 방금 대부분의 전문 음악가들보다 더 아름답게 연주했습니다. 그가 멈추고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당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 방에서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군중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어떤 이들은 동의하며, 어떤 이들은 충격에.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60대였고, 샤넬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저는 30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연주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가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분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도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다. 한 명씩, 두 명씩. 곧 서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모두 그녀를 만지고,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표하고 싶어 했다. 민주는 홀로 서 있었다. 혼자. 버림받았다. 그의 힘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강민주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그의 아버지는 JK 그룹을 건설했다. 건설, 부동산, 호텔. 수십억 달러. 수천 명의 직원. 정치인들이 그의 전화를 받았다. 연예인들이 그의 파티에 참석했다. 민주는 특권 속에서 자랐다. 최고의 학교. 최고의 차, 최고의 모든 것. 그는 아니오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거부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볼룸에서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그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벽을 향해 비틀거렸다. 그의 다리가 약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안 돼, 그가 속삭였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하지만 그것은 가능했다. 그것은 일어났다. 그리고 볼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
그의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인 김태준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준,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가야 해. 안 돼, 민준이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이해 못 해? 저 여자는.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태준이 그의 손을 떼어냈다. 당신은 윤혜진의 딸을 모욕했어. 한국 최고의 음악가. 전설. 그리고 당신은 그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 그가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당신은 방금 당신의 평판을 파괴했어. 우리 회사의 평판을.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거야. 태준이 돌아서 걸어 나갔다. 그를 뒤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사업가들, 투자자들, 파트너들. 민준의 권력 기반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웃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은 진정한 질투를 느꼈다. 그녀는 돈이 없었다. 권력도 없었다.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존중, 존경, 사랑. 그는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다. 서아가 군중에서 나와 그를 향해 걸어왔다. 볼륨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지켜봤다.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하지 않았다. 슬퍼하지도 않았다. 단지 명확했다. 강민준 씨,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결혼 제안에 대해서. 볼륨이 숨을 죽였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당신은 볼륨을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은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악기를 살 수 있지만 음악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몸을 기울여 그가 듣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속삭였다. 당신의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었지만 당신의 오만함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박진수에게 건넸다.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박진수가 그것을 다시 밀어냈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것을 연주하셨어요. 1995년 그녀의 데뷔 콘서트에서. 나는 거기 있었어요. 나는 기억해요. 그가 서아의 손을 바이올린 위에 놓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이것이 적절한 손에 있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은 당신의 것입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군중이 다시 박수를 쳤다. 이번에는 다르게. 더 부드럽게. 더 진실되게. 그것은 승리의 박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환영의 박수였다. 서아가 볼륨을 가로질러 출구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길을 열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문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뒤돌아보았다. 민주는 여전히 서 있었다. 홀로. 그의 완벽한 턱시도에 샴페인 얼룩이 있었다.
그의 완벽한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있었다. 서아는 그에게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거의 동정적인. 그리고 나서 그녀는 밤속으로 걸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이야기는 모든 뉴스 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재벌 후계자, 전설적 바이올리니스트의 딸을 모욕하다. 신라호텔 웨이트리스, 세계를 감동시키다. JK그룹의 강민준, 오만함으로 추락. 소셜 미디어가 폭발했다. 비디오 클립들이 입소문을 탔다. 그날 밤 볼룸에 있던 누군가가 녹화했다. 그들은 그것을 업로드했다. 하룻밤 사이에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것은 정의다. 그녀는 여신이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조용한 댓글들도 있었다. 더 사려 깊은. 그녀가 10년 동안 무엇을 견뎌야 했는지 상상할 수 있니? 아름다운 것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생존에 관한 것이야. 강민준의 사무실에서는 비상회의가 소집되었다. 홍보팀, 법률팀, 이사회. 그의 아버지인 강재혁 회장이 참석했다. 그는 75세였다. 여전히 강했다. 여전히 두려웠다. 그는 그의 아들을 쳐다봤다.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했다.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민준의 얼굴이 무너졌다. 아버지, 저는 침묵해. 재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잘랐다. 나는 너에게 왕국을 물려주려 했다. 하지만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버지, 제발. 나는 결정했다. 재혁이 일어섰다. 너는 CEO 직위에서 물러날 것이다. 너는 3개월 동안 해외로 갈 것이다. 조용히.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그가 멈췄다. 만약 돌아온다면 너는 밑바닥에서 시작할 것이다. 사과와 함께. 진짜 사과로. 민주는 항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옳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이었다. 3개월 후, 서아는 강남의 작은 음악 학원에 서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다. 신라호텔도, 샹들리에도, 대리석 바닥도 없었다. 단지 작은 방, 몇 개의 의자, 그리고 악보 스탠드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연락했다. 기부자들, 스폰서들, 음악 학교들. 그들은 도움을 제공했다. 장학금, 악기들, 기회들. 처음에 서아는 거부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선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수가 그녀를 설득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것은 투자야. 재능에 대한 투자. 음악에 대한 투자. 내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투자. 그래서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학원을 열었다. 이제 그녀는 가르쳤다. 가난한 아이들.
부유한 아이들, 재능 있는 아이들, 투쟁하는 아이들. 그녀는 그들 모두를 가르쳤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다. 음악은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어느 오후,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아가 문을 열었다. 강민준이 거기 서 있었다. 그는 달라 보였다. 더 얇았다. 더 조용했다. 그의 눈에는 달랐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겸손함, 수치심, 깨달음.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아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들어오세요. 그들은 빈 교실에 앉았다. 침묵 속에서 마침내 민준이 말했다. 나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계속했다. 나는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깎아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쳐다봤다. 하지만 진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치는 없었습니다. 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내 직위, 내 친구들, 내 평판.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서아가 마침내 말했다. 왜 여기 왔나요?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민준이 말했다. 무엇을? 음악을. 서아의 눈썹이 올라갔다. 당신은 나에게 음악을 가르쳐 달라는 건가요? 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만약 당신이 받아주신다면. 서아는 오랫동안 그를 연구했다. 그의 굽은 어깨, 그의 낮춰진 시선, 그의 떨리는 손.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음악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알아요, 민준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아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밖을 내다보았다. 바쁜 거리. 서두르는 사람들. 그들 각각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을 생각했다. 볼룸, 조롱, 음악.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무엇을 말했을지 생각했다. 음악은 용서야, 서아야. 음악은 두 번째 기회야. 음악은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야. 서아가 돌아섰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가르치겠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아가 말했다. 당신은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것입니다. 특별 대우 없이. 특권 없이. 당신은 마지막 자리에 앉을 것이고, 처음에 연주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민준이 즉시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아가 덧붙였다. 당신은 진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배우러 온다면, 진짜로 배우러 오세요. 나는 맹세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화요일에 시작합시다. 2년 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이 가득 찼다. 무대 위에는 윤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있었다. 그것은 그 바이올린이었다. 그날 밤의 바이올린. 그녀 어머니의 바이올린. 관객석에는 모두가 있었다. 박진수 지휘자. 신라호텔에서의 손님들. 그녀의 학생들. 그리고 뒷줄 구석에 조용히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달라 보였다. 더 평화로웠다. 더 진실되었다. 그는 여전히 부자였다. 그는 여전히 권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다. 이제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서아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어머니의 곡이었다. 윤혜진이 그녀의 마지막 콘서트를 위해 작곡한 곡, 그것은 귀향이라고 불렸다. 각 음표는 기억이었다. 각 소절은 사랑의 편지였다. 각 악자는 삶의 장이었다. 서아는 눈을 감고 연주했다. 그리고 그녀가 연주할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느꼈다. 그녀의 어머니. 그녀 옆에. 그녀와 함께 연주하며. 두 바이올린. 두 영혼. 하나의 노래. 관객은 조용히 울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법이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이것은 사랑이었다. 서아가 마지막 음을 연주했을 때, 그것은 공중에 떠 있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침묵. 그리고 나서 폭풍 후. 사람들이 일어섰다. 그들은 박수쳤다. 그들은 소리쳤다. 그들은 울었다. 서아는 눈을 떴다. 그녀는 관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집에 왔다. 그녀는 살아 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음악, 그녀의 어머니의 유산, 그녀의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 안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노래할 것이었다. 진정한 음악은 귀로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한 번 들으면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